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지, 또 어떤 권한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다 큐액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당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법 제17조는 5곳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두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18조는 광역시도당의 당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당만이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대표는 전국 정당의 당대표인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부터 주요 당직의 인사권, 당 예산 편성,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당대표는 정당의 대표적 얼굴이자 주요 회의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당대표에게는 공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회사의 인사권자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입니다. 공천권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당의 공천 여부가 사실상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만큼 당대표라는 지위가 주는 권력이 막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천권이 개파간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18대에서 20대 총선에서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가 벌인 공천 파동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계파가 당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 계파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공천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정당 당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가며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집단 지도체제이냐, 단일 지도체제이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집단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는 말 그대로 집단이 지도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최고위원들과의 합의가 없으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대표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 있겠지만 대표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일 지도체제의 당대표는 단일의 대표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을 결정할 때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합의가 아니라 협의만 하면 됩니다. 다소 독단적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경선의 룰도 다릅니다.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후보 중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득표 순으로 최고위원이 되는데요.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이 따로 치러집니다. 양 제도 모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민주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무엇인가 치열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을 이끌어갈 수장이 누가 되느냐는 전국의 향방이 달린 만큼 당원이 아니라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좋은 인재가 뽑혀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